예, 안녕하십니까. 노친구입니다. 지난 추석 동안 또 이렇게 명절 잘 세느라고,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다들 명절 건강히 잘 지내셨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의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평소에도 이 얘기 저 얘기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말 많은 아재이지만 또 이게 또 한창 뜨거운 이슈인 그 곽튜브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반쯤은 레카 성향을 띠는 제 채널 성격상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 곽튜브가 뭐냐? 그게 뭔데라고 얘기하실 분들을 위해서 먼저 좀 곽튜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저도 곽튜브라는 사람을 잘 몰라요. 하나의 유튜버고 채널 이름인데, 저도 구독도 안 하고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여행 컨텐츠 같은 경우를 아예 안 보는 건 아닌데, 딱히 크게 막 재밌게 보지는 않아요. 제가 좀 인상 깊게 보는 채널은 좀 약간 험지 같은 데서 좀 진짜 좀 빡세게 여행 다니는 트랑켈론가? 좀 라틴어 굉장히 좀 유창하게 구사하시는 그분 영상은 좀 많이 보긴 했는데, 잠깐 곁다리로 세긴 했는데, 어쨌든, 여행이 주 컨텐츠이고, 국내에서 제법 인지도 높고 제법 이제 가끔 공중파나 예능의 프로에도 출연을 했었던 제법 크게 인지도가 높은 그런 채널입니다.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자면 여행 컨텐츠가 주류인 대형 유튜버예요. 어쨌든 왜 이번에 이런 그런 여행 컨텐츠를 주로 하는 대형 유튜버가 왜 갑자기 좀 뜨거운 이슈가 됐느냐. 이 곽튜브라는 사람이, 한번 예능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한때 학교 폭력과 왕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방송에서 사연을 자기 얘기를 하면서 조금, 힘들어했던 모습. 하지만 학교 폭력과 왕따의 피해를, 어두운 과거를 이겨내고, 지금 대형 유튜버로 성장을 했다는 그런 서사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약간 곽튜브라는 사람의 일종의 아이덴티티가 됐죠. 역경을 이겨내고 이 성공을 이루어낸다는 서사는 상당히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응원을 해주게 되는 하나의 서사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개인이 초라했던 그런 역경을, 초라하고 좀 힘들고 그런 시련을 이겨내고 어떤 성취를 이뤄낸다는 것은 굉장히 본받을 만한 일이고 굉장히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이고, 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누구? 에이핑크라는, 맞나? 에이핑크 아니라 에이프릴인가 뭔가 하여튼, 사실 저는 이렇게 가수나 아이돌도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여성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내부에서 굉장히 좀 아이돌끼리 서로 이렇게 한 멤버를 막 왕따시켰다, 이런 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굉장히 인기가 시들해진 한 여성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왕따를 많이 실질적으로 가해한 입장에 있었던 한 여성 멤버하고 같이 둘이서 어디 여행을 간 컨텐츠를 제작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영상이 올라오고, 영상 안에서 곽튜브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때 왕따 가해자의 입장에 있었던 여성 아이돌 멤버에 대해서 약간 실질적으로 그걸 용서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네가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너의 앞길을 응원한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게 된 트리거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너는 그 학교 폭력과 왕따의 피해를 입어서 그런 어두운 과거가 있는데 어떻게 왕따 가해자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을 두둔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릴 수가 있느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하는 주요 포인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천하의 아무리 학폭과 왕따의 피해를 입었었던 남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 앞에서는 그런 것도 다 있는다는 둥, 아니면 어쩌고저쩌고, 숱하게 많은 비난이 있어요. 제가 그런 비난을 하나하나 읊으면서, 그런 곽튜브라는 사람을 제가 비판하려고 지금 오늘 영상을 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일일이 시시콜콜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제가 이번 사태라고 하기엔 좀 거창하고 이슈라고 합시다. 이번 이슈를 보면서 느끼는 게 몇 가지 있었죠. 이제, 그거는 일단 뭐냐면, 일단 한 가지는, 확실히 이런 자신이 어떤 타인으로부터 크게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고, 그게 범죄 피해든 범죄 피해가 아니든 간에,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그 당사자를 통해서 상처를 극복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곽튜브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의 이제 유튜버로서 굉장히 큰 성취를 이루고 성공을 하고 나서 행동하는 모습에서, 과거 자신이 겪었던 학교 폭력이나 왕따에 대한 피해를 완전히 라고 제가 판단할 수는 없죠. 저는 제3자니까, 제가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제3자가 보는 모습,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그런 어두운 모습이라는 거를 이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자면, 그런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극복을 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반박할 수 있죠. 난 극복을 못 했는데? 난 열심히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건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제3자가 봤을 때는 극복을 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좋은 거죠. 자신의 어두운 과거에 사로잡혀서 계속 이제 자신이 하는 일에 지장을 끼친다거나 남들에게 그거를 이제 자꾸 내비치면서 본인의 어두운 부분을 보여주면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사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거를 이제 극복해가지고 이제 성취를 하고 성공을 한 모습은 굉장히 좋게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슈에 대해서도 그런 극복을 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그런 이슈가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사실 많은 문화생활을 하면서 특히 이제 노친구다 보니까 집안에서 혼자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영화를 본다거나 드라마를 본다거나 만화를 본다거나. 예전에 한창 예전 지금은 사라졌죠. 홈플러스가 인수해서 지금 사라졌는데 홈플러스가 인수하기 전에 홈에버, 이랜드 그룹의 홈에버, 그리고 그 홈에버가 또 이랜드 그룹에게 인수되기 전에 까르푸라는 그런 대형마트 체인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까르푸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까르푸의 노사 문제, 맞나? 이 노사 문제는 사실 조금 까르푸에서 홈에버 넘어가고 나서 아마 있었나 그랬는데, 하여튼 갑자기 좀 곁다리를 빠진 김에 좀 얘기 좀 길게 할게요. 그 당시에 있었던 노사 문제 갈등에 대해서 지금 조명을 한 웹툰 작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웹툰 작가인데, 송곳이라고 한국에서 드라마까지 된 노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뤘던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무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노무 상담을 해주는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이 만화에서도 나오고,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 작품의 주제를 관통하는 한 명대사가 있어요. 사측의 탄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에게 이제 노무 문제를 상담해주면서 이제 강의하면서 이 등장인물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이 마지막 얘기. 선언대가 바뀌면 풍경이 달라진다. 저는 이번 그 곽튜브라는 사람이 이 과거의 어두운 부분을 다 딛고 일어나서 다 떨쳐버리고 성취를 했기 때문에 그 성취를 하고 또 셀럽이 됐잖아요.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유명하고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을 하고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확실히 학교 폭력과 왕따의 피해를 당했던 하나의 학생이나 또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처럼 일반 소시민의 삶과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리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뭐 친하진 않지만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만나는 인물들의 풀도 다르고 그리고 들어오는 정보도 다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그런 추종자라고 해야 되나 팬이라고 해야 되나 뭐랄까 약간 외로움이나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학교 폭력과 왕따라는 거는 왕따의 피해자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그 외로움의 끝판이잖아요. 정말 고독하고 외로움의 끝판이 이제 이 따돌림이라는 피해자의 입장인 건데 이거를 완전히 딛고 올라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다 떨쳐내고 그 아이돌 왕따 사건의 그 가해자 입장이었던 그런 여성 멤버와 함께 그런 영상을 제작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좀 심정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게 충분히 이제 곽튜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기 전에 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랬던 과거의 곽튜브는 지금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슈가 뭐랄까 그 사람들이 분노하는 포인트가 저는 사람들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도 이해하고 곽튜브라는 사람이 그렇게 영상을 제작했다는 그게 그랬던 행동이 사실 이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저도. 근데 이제 이해는 된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은 하는데 나는 그 곽튜브라는 사람이 막 정말 악랄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과거를 딛고 일어서고 지금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행동을 할 만하다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학교 폭력 당하고 왕따 당한 것도 그냥 컨셉 아니냐. 네가 유명해지기 위해 했던 컨셉이고 그것도 다 거짓 아니었냐. 그게 진짜 그랬으면은 네가 어떻게 그런 가해자의 입장에 있던 사람과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과거가 있었어도 그걸 극복을 하고 지금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은 서울대가 바뀌면 풍경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 과거는 있고 충분히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마디로 그게 그 곽튜브라는 사람이 과거 겪었던 그런 피해까지 다 거짓말이고 없었던 사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진실은 모르겠죠. 제가 신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저는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곽튜브를 옹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 이 곽튜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올해 그 유튜버들 중에 2024년에 한마디로 좀 나락을 갔다? 라고 많이 좀 비난을 받는 유튜버들이 몇 명 좀 다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이슈가 있었던 달씨라는 유튜버도 있고, 필식대학교라고 해가지고 그 영양군인가 한번 지역을 비하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슈 때문에 좀 나락간 채널도 있고, 무슨 싱글벙글인가 뭔가 스케치 코미디 하는 채널도 있고, 근데 이 채널은 좀 나락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 그 군인 모욕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가지고, 그 나락간 또 스케치 코미디 채널이 있는데, 그거는 제 군인 모욕하는 거는 제가 앞뒤 안 보고 그냥 저는 같이 나락을 갈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탕후루 가게 차려가지고 또 나락간 유튜버가 또 있고, 좀 여럿 있어요.
근데 저 공통점으로는 제가 올해 2024년에 날아갔다는 채널을 보면은 저는 전혀 막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았던 그런 채널들이 많은데 이게 그 한간에선 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그 대중들이 몰려가서 이게 막 그 문매로 막 이렇게 두드려 패고 그 이제 두드려 팬다는 건 물리적으로 팬다는 거 아니죠. 막 이게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이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 대중들은 이 좀 잘 나가는 사람들만 보면은 끌어내리고 싶어서 안달한다. 뭐 이런 프레임으로 또 이제 변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 뭐 연예인이나 유튜버들 좀 뭐 무슨 사건 사고만 생기면 그렇게 비난을 하고 헐뜯고 욕을 한다. 이렇게 다 이게 유명하고 돈 잘 버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 질투다라고 이제 좀 일축을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마치 그 시기와 질투, 뭐 그거를 이 두 개의 단어로 일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사이버레카 채널에서도 얘기했듯이, 근데 이제 뭐 저도 거기서 그런 얘기는 했잖아요. 뭐 이렇게,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그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드 아닌 실드를 뭐 쳤다고 보는데, 뭐 사실 은 실드 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저는 이제 또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유명한 사람들을 깎아내는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에는 또 반대하거든요. 전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 수많은, 막 수십만, 수백만, 지금 막 보니까 그 커뮤니티에서 먼저 이슈가 출발을 했지만, 저 오늘 보니까 무슨 뭐 종편 채널들로 다 다루더라고요. 뭐 YTN에서까지 막 다루더라고. 그럼 뭐 종편 채널이나 뭐 YTN 같은 뭐 뉴스 채널도 시기와 질투를 해서 그 곽튜브라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일까요? 뭐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자연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유명한 사람, 이제 그 곽튜브를 떠나서 이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할게요. 그 유명한 사람. 또 예전에 뭐 셀럽이란 얘기 했죠. 셀러브리티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대부분 좀 부유하죠. 유명하기 때문에 광고 효과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부유합니다. 뭐 어쨌든 부유한 걸 떠나서 일단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 가지고서 이거 뭐 도덕적으로 뭐 단죄를 해야 된다 싶은가 하는 그런 행위 하나하나조차 간섭을 하고 욕을 하고 뭐 어떻게든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 뭐 어쨌든 그냥 비난이라고 합시다. 유명인에 대한 비난들. 유명인에 대한 비난들이 다 합당하냐 아니면 잘못됐다 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자체는 자연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쉽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말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누구나 우리나라 말고도 이게 후진국에서도 막 교육을 다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부처랑 예수죠. 이 부처랑 예수는 남미에서 마약 카르텔 갱들도 그 이름은 알아요. 그 정도로 참 진짜 인류 역사를 통틀는 진짜 진정 셀럽 중에 셀럽이 바로 이제 부처와 예수입니다. 근데 이제 부처와 예수 욕하는 사람이 없나요? 전 세계 인구가 제가 지금 알기로 한 70억인가 80억 되는 걸로 아는데 부처랑 예수를 진심으로 증오하고 욕하는 사람이 한 30억은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30억. 이게 유명한 사람들 중에 비난 없이 오로지 칭송과 찬양과 사랑만 받는 그런 유명한 사람은 없어요. 이게 마치 뭐랄까 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저는 그게 일종의 자연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명인들은 대부분 부유하지만 또 대부분 그만큼
신경쇠약이나 우울증 같은 걸 달고 산대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10,000명 있어도 자기를 진심으로 증오하는 사람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 10명이 진심으로 막 증오하는 비난이 자신의 피부에게 느껴지면은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유명인이 돼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히 하다 보니까 그 좀 약간 저를 진심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또 몇 명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유동닉이라는 걸 안 쓰기 때문에 제 신상 정보는 특정되지 않지만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제 아이디 앞에 걸어놓고 하기 때문에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를 확실히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래된 커뮤니티 활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글 좀 싼다, 좀 개념글 좀 잘 보낸다, 뭐 추천글 좀 대문에 좀 박히는 글 좀 몇 개 좀 쓴다 싶은 그런 사람인데 이런 저같이 그냥 알량한 한 커뮤니티 변방에서 그냥 좀 말빨 좀 조진다 하는 사람들도 싫어하는 사람이 겁나게 많습니다. 제가 개념글이나 추천글 이런데 많이 간다는 거는 그만큼 제가 하는 얘기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지만 그런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런 진짜 유명인도 아니고 그냥 변방에서 그냥 이렇게 글 좀 깨나 좀 찌끄리고 좀 짓거리는 사람들도 저 같은 사람들조차 어떻게 보면 안티팬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좋아하는 유명인은 또 얼마나 또 그만큼 싫어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그 자연 현상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좀 그게 사건이 터져가지고 좀 비난받을 요소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사람들 구설수에 올라. 물론 그 한 막 수십만 명이 비난을 하는 것 중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개 억지를 부리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죠. 없을 수 없겠죠. 합당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말도 안 되고 그냥 진짜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말도 안 되는 개억지 부리면서 단순 시기와 질투로 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그거는 자연 현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결론이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게 욕을 하고 억가를 부리는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자. 그 예전에 그 올 초 겨울 추울 때 그 제가 지난 사이버레카 같은 데서 얘기했지만 사이버레카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이선균 배우 그분 돌아가시면서 몇몇 연예계 좀 내놓으라 하는 방구 좀 낀다는 하는 연예계 사람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 민주당 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좀 법을 발의를 해달라고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법에 대해서 좀 이 법이 굉장히 모호해가지고 사실 뭐 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발의는 됐어요. 이번 달에 발의가 됐다는 건 통과돼서 법이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법의 취지가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그 대중이 억지로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비난하지 못하게 하자는 게 주요 골자거든요.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대중의 비난은 자연현상이라고. 자연현상은 그 어떤 법으로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 어떤 그 억지로 정말 시기 질투와 그냥 정말 악바리만 남아서 정말 순수한 뭐 좀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그냥 정말 비난을 하기 위한 비난, 말도 안 되는 그냥 욕하고 싶어서 하는 욕. 물론 저도 그게 옳지 않다는 거는 저도 알아요. 근데 그거는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인류가 뭐 지진이나 뭐 이런 거 막을 수 있어요? 뭐 운석 이런 거 막을 수 있어요? 뭐 인류가 뭐 조금 다이슨 스피어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문명이 되면은 뭐 그런 거 막을 수도 있겠는데 뭐 일단은 현재 시점으로 일단 자연현상이라는 거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법으로 그런 걸 못하게 한다고 해서 특정 유명인에 대한 대중의 비난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사라질까요?
지금 당장 머릿속으로 뭐 뉴스 기사 댓글 맞고 뉴스 맞고 기사 맞고 뭐 그 실명 인증해야 되는 기타 대한민국의 여러 유명한 좀 큰 대형 커뮤니티 댓글이나 이런 거 막아서 막 고소한다고 막 맞고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비난을 하지 않을까? 아, 당장 생각나는 우회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소통 창구는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도 실시간으로 막 수십 개는 떠오르는데? 이거는 정치인들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 연예인과 정치인은 굉장히 흡사한 존재거든요. 악플보다 무플이 무서운 존재가 이제 연예인과 정치인 같은 존재인데, 우리 정치인 욕할 때는 그 여와 야를 떠나서 굉장히 다들 프리하죠. 서로 그냥 덮어놓고 국회의원 욕하면 그냥 다 추천 박히고 마치 그거는 국민 스포츠인 거 마냥. 정치인에 대해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욕하는데 되게 너그럽잖아요. 서로가 정치인을 욕하는 건 되게 서로가 너그러운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게 부적절한 비판인지 뭐 이런 거 안 가리고 그냥 정치인 욕하면 다 그냥 다 박수치고 오케이 하잖아. 너그럽잖아요. 이 정치인에 대한 비판도 부당한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잖아.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연예인들의 이게 부당한 모욕과 비난은 최대한 지양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거를 누가 정하냐 이거지. 그거 하나하나 정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를 무턱대고 그냥 부당한 비난은 하지 못하게 시스템으로 막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은 그 선언을 하는 순간 과연 누가 부당한 비난인지 정당한 비난인지 누가 가릴 건데? 라는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부당한 비난인지 정당한 비난인지를 가름하는 존재가 또 하나의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약간 친한 성향인 사람일수록 부당한 비난이든 정당한 비난이든 그 어떠한 비난도 못하게끔 원천봉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누가 좋아해요? 독자자들이 좋아하죠. 북한 같은 경우 김정은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할 수 있는 게 부당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것보다 수백만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당한 비판할 수 있는 거리가. 하지만 부당한 비판을 못하게 하겠다는 최고존엄 모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다 못하게 하죠. 이번 이슈에 대했던 어떤 곽튜브라는 사람이 그런 김정은에 비할 바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어떠한 유명인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을 부당한 비난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법적으로 그걸 못하게 하면은 그 부작용이 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구분할 수가 없고, 물론 이제 구분할 수 있죠. 개개인들이 저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비난, 말도 안 되는 욕인데 그냥 자기 시기와 질투심에서 비롯된 감정 배설인데 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법적으로 못하게 하면은 누군가 그거를 따로 법적으로 구분을 해줄 수 있는 기구 같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일단 좀 거창하게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진짜 뭣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뭣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좋아해 주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유명인이라는 그 생리가 그렇습니다. 이 유명해진다는 거는 결국은 그런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원래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건데, 이런 그림자를 없애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이 없어야 돼요. 유명인들이 지금과 같은 입지를 쌓기 위해서는 그 빛이 필요한데 그림자가 생기는 건데, 그 그림자가
생기지 않으려면 빛이 없어야 되고, 그럼 애초에 유명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원래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특정 개인이 유명해진다는 거는 그런 명과 암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할 얘기는 이거였어요. 좀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말이 두서가 없고 또 장황해지고 길어졌는데 잘 전달이 됐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이번 이슈에 대해서 또 곽튜브라는 그분이 또 좀 약간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 오늘 영상이 또 그런 사람을 또 뭐 전 실드 치려고 이 영상을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제 한 얘기 쭉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실드 치려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뭐 사실 뭐 제가 누군지 알고 실드 쳐. 애초에 구독도 안 하고 여행 유튜브 보지도 않는데. 뭐 어쨌든 좀 그런 생각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떠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좀 법으로 이런 사건이 안 생기게끔 막아야 된다. 뭐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주된 뭐 주제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다들 오늘도 연휴 끝나고 또 출근하실 분들은 출근하고 쉬는 분들은 쉬고 계실 텐데 다들 또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또 오늘 하루 또 푹 쉬시고 또 내일은 또 내일 할 얘기 아무거나 할 얘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친구였습니다.